문성화입니다.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. 얼마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호된 수모를 당했습니다.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젤렌스키가 당할 만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. 젤렌스키가 여태 서방 세계의 지원에 감사하긴커녕 더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의지를 저질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.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젤렌스키가 당할 만했기 때문에 이 외교적 개판에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요? 젤렌스키가 처신 잘했으면 세계가 미국을 비난했을까요? 미쳤습니까? 민주주의 배달 당하고 싶으세요? 솔직해지자면 지랄의 주인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 닫고 있는 겁니다. 미국은 존나 세잖아요. 그걸 우리도 알고 미국 자신도 알고 있죠. 이 외교라는 세계에서 왜 우리는 힘 앞에 무력할까요? 이런 잔인하고 비겁한 변명이 버젓이 통용되는 이 세계는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 지랄이 났을까요?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. 그냥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거야. 뒤지기 싫으면 아닥하고 계세요.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쓸모가 있습니다. 오히려 흉측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존재한다면 그만큼 효용이 더 크다는 뜻도 되죠. 남들은 눈알에 먹물이 없어서 흉한 게 흉한 줄 모르고 사는 줄 아세요?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핥아봅시다.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러분은 아니야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 모두는 섣불리 사람 빡치게 만들면 아구창 돌아갈 수 있다는 현실을 살고 있죠. 제 머릿속에서야 저 스스로를 3대 800치는 신압근 인간병기라고 우긴들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로킥 한 대 맞으면 바로 겸손이 주입되죠. 맞으면 아프거든요. 아픈 건 내 뇌내망상 따위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. 이 명료하고 엄정한 현실이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현실이 됩니다. 우리들 개개인을 마침내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보편 속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죠. 이게 바로 개인을 넘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, 규범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입니다. 폭력과 야만, 두려움과 고난으로부터 공감이 태어나는 것이죠. 국가의 실체란 이러한 규범의 최대 투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라는 행위는 반대로 규범도 룰도 없는 이해관계의 극치, 야만으로 치닫기가 쉽죠. 예, 맞습니다. 솔직히 좀 족같죠. 세상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? 적당히 쉬어붙이고 각자 목 챙기고 싶죠. 세상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서 언제나 우리 인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죠.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국가 너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국제 질서를 추구했습니다. 거기에 써먹힌 시스템이 바로 제국적 질서입니다. 제국 체제의 핵심은 정복과 지배가 아니라 명료하고 일원화된 국제적 질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제국주의의 핵심 필요 조건이 식민지, 조금 더 옛날식 표현으로는 기미주의였던 것이죠. 실제로 위대한 제국은 전쟁으로 싸그리 작작 다 뚝배기 깨서 쌓아올린 피해 상하탑 따위가 아닙니다. 대부분은 협상과 타협, 위협과 복속을 통해 구축된 질서가 핵심이었죠. 예, 동서고금 어딜 가나 아가리 파이팅이 싸움의 팔알인 법입니다. 왜 굳이 싸우지도 않고 남의 나라 밑으로 기어들어가냐고요?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. 쟤보다 내 옆에 있는 이 새끼가 더 꼴보기 싫기 때문이죠. 하나의 나라 앞에 나와 내 옆에 있는 저 새끼가 평등하게 처발렸다면 이런 평등한 패배자의 관계가 둘 중 한 놈이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는 서로 더 열받겠죠. 이런 방식으로 삼자 간에 서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. 이건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가 살아온 현대사회도 이 제국 체제의 연장이거든요. 미국이 미국적인 규범으로 영국, 프랑스, 독일, 한국, 중국, 일본 모두를 평등하게 조지면 우리는 그 아래에서 안정적인 질서를 공유하는 평등한 패배자 모임을 구성하게 됩니다. 너도 나도 쟤도 그때 걔도 평등하게 병신이니 이 얼마나 깔끔합니까?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팍스 아메리카나의 근본적 구조입니다. 이 구조 하에서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죠. 미국이 굳이 그 질서를 경영해서 무슨 이익이 있었냐고요? 아니, 미국이 배 벅벅 긁으면서 금 대신 종이 쪼가리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? 감사합니다 해야지. 플라자 합의 맛 좀 보고 싶냐고 크크루 빙뽕. 괜히 미제국주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. 결국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.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가치와 온 세상 블루팀이 다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었던 것, 그것이 과연 그저 인도적인 꽃놀이의 결과였을까요? 그럴 리가요. 돈 가는 데는 반드시 현실이 존재합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질서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, 그 국제 질서의 헤게모니 대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간 우크라이나가 싹퉁바가지 없이 을지를 해도 서방 세계가 우쭈쭈해졌던 겁니다. 우크라이나는 블루팀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레이트 게임의 천병 역할이었으니까요.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 부대접 사태는 이런 의미로 보자면 상당히 큰 변혁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미국이 경영해온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그것입니다. 미국의 국제 질서는 꽤 합리적이었습니다. 오늘날 온 세상이 그 수혜자죠. 하지만 이걸 미국이 선하고 정의로워서라고 맹종하며 성적이 흔들어대면 틀리 압수를 못 면하십니다. 그 지랄로 외교하다가 인조 새끼가 재떨이로 제 자식 뚝배기를 깬 거예요. 미국적 질서가 성공한 비결은 미국과 그 외의 나라들이 서로 호혜적인 비교 우위를 교환했다는 데 있습니다.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 혁신, 생산 비용 하락을 추구했고 우리는 국제화되는 산업의 일부를 유치하고 그 생산품을 미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에 발며 번영을 구가했죠. 요즘 트럼프 이미 미세 친기가 개아리를 트는 이유는 이런 호혜적 관계가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. 더 이상 미국이 이 국제시장으로부터 얻어갈 것이 없고 오히려 미국이 세계로부터 수탈당하고 있다는 그 역전된 박탈감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탄 것이고 그 여론의 부름을 받고 등장한 필연적 존재가 바로 트럼프였습니다.
그래서 미국이 만든 미국적 질서를 미국이 무너뜨리는 이 심대한 지랄이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 중인 것이죠. 트럼프는 이 게임판을 신지대 스킬 조지듯이 뒤집어 엎었습니다. 트럼프는 미국적 질서로 유지되던 블루팀을 사실상 버렸죠. 트럼프의 깡패짓은 트럼프 한 개인의 차력쇼가 아닙니다. 죽을 듯한 변덕도 아니죠. 더 이상 미국이 미국적 질서로부터 얻는 유익이 없다는 한계인식과 그로부터 시작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일방적인 국제질서의 부도선언에 더 가깝습니다. 우크라이나는 시기적으로 그 질서의 변화에 가장 격렬하고 급격한 온도차를 겪었고 그래서 블루팀의 검투사로 활약하던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에 형부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반찬 투정까지 하는 만 33세 모쏠 처제 취급을 받게 되었죠.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. 젤렌스키가 아니었다면 젤렌스키의 과거 오만한 태도가 아니었다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잘 대우해 주었을까요? 글쎄요. 단순히 그런 이유였다면 우리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지옥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. 이상입니다. 그럼 마저 지나가겠습니다.